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AMD가 애플보다도 인텔이나 퀄컴보다도 더 높은 NPU 성능을 갖고 나타났는데 이 숫자 자체가 제일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는 사실 실제로 돌렸을 때 미미할 수 있거든요. 전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NPU의 아키텍처를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 수를 줄였음에도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설계했다는 게 업계에서는 최초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컴퓨텍스 2024 엔비디아 발표를 시작으로 AMD, 퀄컴 그리고 인텔까지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AMD와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레거시 프로세서 경쟁자이니만큼 매번 그래왔듯이 PC용 프로세서 그리고 서버용 프로세서를 다 같이 내놓았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규 서버용 CPU를 내놓았고 거기다가 PC용 CPU도 내놨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노트북용으로 새롭게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AI 성능을 완전히 끌어올린 그러한 라이젠 AI 300 시리즈를 새롭게 내놓았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인텔의 루나 레이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나온 애플의 M4까지 얘네들보다 성능이 더 높은 50톱스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연산 성능만 높아진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서 AI 성능을 잘 끌어올릴 만한, 그래서 품질도 높아질 만한 부분을 NPU 설계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보통 AMD의 프로세서 얘기가 항상 나오면은 뭐 RDNA, CDNA, 무슨 DNA라고 많이 붙이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RDNA라고 하는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라데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MD 그래픽카드 GPU 관련해 가지고 PC용으로 내놓는 그래픽카드의 아키텍처 이름을 RDNA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CDNA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CDNA는 여기 밑에 보십시오. AMD 인스팅트, MI300 이런 얘기 나오죠. MI300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서버용으로 혹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용으로 빡세게 돌리는 그러한 아키텍처 타겟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100, H100 이러한 GPU들과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암페르, 호퍼 GPU, 블랙웰 GPU 이렇게 블랙웰 코드가 있듯이 그런 구조에 대응돼서 이 CDNA 시리즈들이 이렇게 아키텍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 XDNA, 갑자기 X가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AI 관련돼서인데요. AMD가 자일링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거 아시죠? 자일링스 하면은 뭐 이게 RTL 코딩 같은 거 혹은 검증, 하드웨어 검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에서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식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하거나 아니면은 프로세서에 돌리는 이 펌웨어라든가 이런 걸 돌리는 그러한 영역의 레벨의 코딩이 있고요. 그거 말고 하드웨어 레벨에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로 얘네들의 로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클락마다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쪽이 RTL인데 흔히 요거를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FPGA를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요. FPGA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쫙 이렇게 프로그래머블하게 하드웨어인데 어떤 거는 더하기가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메모리 공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매번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우리가 웨이퍼에 따다닥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래머블한 그런 FPGA 이밸류에이션 보드에다가 RTL을 짜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여기서 검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에이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이 자일링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이 프로그래머블한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자일링스에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져와가지고 NPU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AI를 돌릴 수 있는 프로세서거든요. 그게 바로 XDNA예요. 그래서 자일링스 DNA라고 보시면 돼요. AMD 그렇게 얘기해요. 자일링스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많이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XDNA라는 아키텍처가 나왔고 이번에 XDNA2라는 게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AMD가 원래 라이젠 9000 시리즈 여러 가지 이렇게 네이밍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라이젠 AI 300 시리즈라고 간략하게 새롭게 브랜딩을 했거든요. 지금 보신 요 브랜드죠. AMD 라이젠 AI 9HX370. 요거 브랜드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영상 말미에 정리드릴게요.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윈도우에서 지금 코파일럿 AI를 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하죠. 이 OS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원이 되려고 하면은 하드웨어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에서 퀄컴 거를 가져와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노트북에 넣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의 NPU 성능이 45톱스 그러니까 1초에 45저번의 연산으로 가장 빠른 거를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플 M4 같은 게 최근에 조기 출시를 해도 38톱스예요. 근데 AMD는
50톱스, 그러니까 역대 최고로 높은 연산 성능을 나타내면서 AI 프로세서를 만들었다. 이건 노트북용입니다. 그래서 12코어의 CPU 그리고 RDNA 3.5 기반으로 그래픽카드 GPU를 만들었고 NPU를 XDNA2 그러니까 NPU 장치를 따로 넣은 거죠. 이게 역대 최강으로 50톱스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DNA2로 50톱스로 빵빵하게 넣고 CPU 12코어 24스레드 저렇게 확장해 나가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인텔의 루나 레이크 저게 예상치라고 돼 있는데 사실 AMD가 먼저 기조 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인텔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루나 레이크를 딱 내놨는데 루나 레이크의 연산 성능은 48톱스였습니다. 40에서 45를 예상했는데 거의 AMD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최고는 AMD다. 물론 저 1초에 50조번이라고 하는 거는 맥스치예요. 그래서 저거 자체에서 AMD가 무조건 짱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연산이라는 단위가 저게 인티저가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상당히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AMD 라이젠 AI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9 시리즈로 그러니까 최고사양을 먼저 출시를 했죠. 원래 HX라는 이 전미사는 이 노트북용 하이 퍼포먼스 타겟으로 항상 넣었던 거죠. 그래서 370, 300 시리즈 중에서도 370과 365 이렇게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둘 다 XDNA 그러니까 AI NPU 성능은 50톱스로 동일해요. 근데 CPU 성능을 보면은 CPU가 또 이제 코어를 두 개씩 깎았죠. 좀 한층 더 이제 낮춰서 한 거고 맥스 클락도 이게 조금 더 높습니다. 5.1GHz로. 그렇지만 윈도우에서 돌릴 만한 이 AI 성능만큼은 둘 다 동일하게 했다. 이거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제가 말씀드릴 때도 4개의 SKU가 있는데 라인업이 있는데 이 라인업 4개 전부 다 NPU 성능은 동일하게 맞췄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즉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을 만한 AI NPU 성능을 가장 최고로 가장 중점적으로 만든 프로세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제품 코드명이 하도 복잡하니까 인텔은 어떻게 읽느냐? 예를 들어 AMD는 지금 AMD 예전에 CP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젠 제일 첫 번째 있는 숫자는 모델 연도를 얘기를 한다라거나 그 다음에 라이젠 3이냐 5냐 7이냐 9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고 아키텍처가 젠 1, 2, 3, 4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HX면은 맥스 퍼포먼스의 어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노트북용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따로 이렇게 AMD 라이젠 AI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300 시리즈의 어떤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시리즈가 지금 3 시리즈다. 그리고 SKU가 70이랑 65 두 개로 나눠졌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이 9 부분에 이제 7, 5, 3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브랜드 레벨에 요 HX가 아무래도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건 좀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새롭게 브랜딩해서 NPU를 빠방에 넣음으로써 좀 새롭게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XDNA랑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윈도우 OS가 새롭게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를 지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리브랜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재밌는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XDNA2의 AI 타일, 그러니까 NPU 이게 매트릭스 연산을 할 수 있는 요 타일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이전보다 캐패시티, 계산할 수 있는 이 용량을 그러니까 성능을 5배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력 효율도 이제 2배나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 좀 다르긴 한데 NPU에 있어서도 온 디바이스로 뭔가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게 발열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AMD가 애플보다도 인텔이나 퀄컴보다도 더 높은 NPU 성능을 갖고 나타났는데 이 숫자 자체가 제일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는 사실 실제로 돌렸을 때 미미할 수 있거든요. 전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NPU의 아키텍처를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 수를 줄였음에도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설계했다라는 게 업계에서는 최초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블럭 FP1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아티클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트 8, 요거는 8비트를 쓰죠.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16, 이게 가로축이 지금 정확도고 세로축이 성능이죠. 가로축 플로팅 포인트 16을 쓰면 쓸수록 가로축이 늘어나니까 바로 정확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이 빠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지금 인트 8이라는 저성능을 하면은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빨리빨리는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블락 FP16이라는 거 쓰면은 8비트의 빠르기를 내면서도 16비트의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플로팅 포인트 16,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16비트로 가면은 전부 다 이 지수승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플로팅 포인트라는 게 유효 숫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 몇 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아예 지수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별도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8비트, 8비트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8비트로 이 지수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숫자를 나타낼 때 얘가 소수점 몇 자짜리냐라고 나타내는 이 지수 부분을 8비트로 각각 다 표현하게 되는데 블락 FP라는 거는 이름대로 여러 개의 플로팅 포인트 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갖고 얘네들은 다 퉁쳐가지고 이 소수점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 잘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NPU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트 8의 연산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플로팅 포인트 16의 정밀도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8비트로 후려치면은 이게 무슨 케이크인지 뭔지 뭐 꽃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사람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게 FP16으로 보면 이제 이게 케이크처럼 해갖고 과일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 숫자를 표현하는 값 자체를 인트로 8비트로 그냥 후려치는 게 아니라 너네들 짝짝짝 해갖고 얘네들 다 묶어가지고 얘네들은 전부 다 지수 부분이, 그러니까 소수점이 몇 개짜리야 라고 한 대 묶어서 표현하면서 이 프로세서가 유효 숫자 부분인 이 8비트를 인트 8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속도도 빠르게 하면서 톱수를 높일 수도 있는 이러한 머리를 잘 쓴 방식이 되겠죠. AMD에서 이런 방식을 이제 빠르게 가져오면서 진짜 온 디바이스로 뭔가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소프트웨어만 잘 지원하면은, AMD가 항상 소프트웨어가 문제잖아요. MP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잘 준비가 된다면은 진짜 AMD가 요 업계 최초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잘 써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러한 관점이 저는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업계 최초라고 하지만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여러분 텐스 토렌트라는 기업 아십니까? 바로 반도체의 전설 짐 켈러. 야, 이 짐 켈러가 AMD 갔다가 애플 갔다가 테슬라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혁신적인 프로세서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 짐 켈러가 텐스토렌트라는 이 스타트업을 열어가지고 이 리스크5 기반으로, 나는 X86 안 써, 그리고 엔비디아도 결국 너는 전성비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그레이스컬이라고 하는 요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AI 카드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4비트짜리 블락 FP를 썼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건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여튼 효율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AMD의 주류 랩탑 PC에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이걸 활용해서 성능을 빨리 하면서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AMD가 지금 이번에 서버용으로도 그리고 PC용으로도 그리고 노트북용으로는 라이젠 AI라는 새로운 브랜드명까지 하면서 NPU를 상당히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이제 NPU를 설계하지 않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GPU를 넘어서서 이 AI 가속기에 집중해서 벡터 연산이나 행렬 연산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세서의 요구는 점차 많아질 텐데요.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리고 빠르게 처리하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식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결합돼서 잘 나오게 된다면은 AMD도 늘 문제가 좀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하다 이런 평이 많은데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번 컴퓨텍스 노트북 쪽의 프로세서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만년 2인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AMD가 이번 AI 붐을 통해서 다시 약진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